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21번째 주인공은 시기와 질투만 가득했던 무능력자 원균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1년 울산대 이정일 교수가 역사학회를 통해서 발행했던 논문 원균론과 1982년 12월 마당이란 잡지에 원균은 억울하다 라는 글을 실어 원균 옹호론을 정식으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조실록에 실려있는 원균 지지파들이 이순신을 비하했던 발언들과 선조가 원균을 두둔했던 발언, 그리고 원균 사후에 선조의 명령으로 1등 공신으로 선정되었던 사실, 또 원균의 후손들이 썼던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원균 행장록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원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장수였고 이순신을 신격화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악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김탁환의 소설 불멸의 이순신, 그 다음에 고정욱의 소설 원균,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가 고정욱은 원균, 지금은 절판됐고요. 또 김탁환은 불멸의 이순신에서 원균을 뛰어난 장수였지만 이순신으로 인해서 평가절하된 인물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함규진, 최용범 등이 공동으로 집필했던 다시 쓰는 간신열전에서도 원균이 간신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이순신을 영웅화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악당이 된 불행한 장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거니와 원균은 간신이며 무능한 민폐 장수였습니다. 파담자가 일어나 감사하기를 가르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직하고 내려가니 긴 시냇가에서 여러 귀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음으로 그 까닭을 물으니 통제사 원균을 기롱, 실없는 말로 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배는 불룩하고 입은 비뚤어지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기어왔으나 퇴짜를 맞고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덕에 의지하여 두 팔을 쭉 뻗고 주저앉아 주먹을 불끈 쥐고 한숨을 쉴 뿐이었다. 파담자 역시 크게 웃고 조롱하다가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니 그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달천 몽유록, 영계선이라는 사람이 1600년에 썼던 일종의 소설이에요. 위의 내용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2년 뒤인 1600년에 윤계선이 지은 한문소설 달천 몽유록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파담자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임진왜란 때 전사했던 장수들의 영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파담자는 원균을 비웃으며 희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민중들의 정서가 담긴 문학 작품에서 원균은 이렇게 비하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균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원균의 영정,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원균은 체구가 비대하여 한 끼 식사에 밥 한 말, 생선 5마리, 닭과 꿩 3-4마리를 먹어치웠다. 평소에도 배가 무거워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는데 이때 즉 칠전양 해전 싸움에서 패하고는 앉은 채 죽임을 당하였다. 난중 잡로 조경남,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이 썼던 난중 잡록에서도 원균의 모습은 그냥 뚱뚱한 패배자로 묘사될 뿐이었습니다. 중정 35년 1540년 1월 5일 충청도 진위군에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에서 8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던 원규는 1567년 선조가 즉위하던 해에 식년시 묵과에 올라 묵과의 을과 이위로 급제를 하였는데 조선 만호를 거쳐 부령 부사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경상도 병마 절도사를 역임했던 원중량이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아 일종의 부정 입학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원중량이 자녀의 부정 입시와 관련되어 탄핵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자녀가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사인 최홍이 삼공의 뜻으로 아래기를 한경북도 병사 곽쿨, 평안 병사 이택, 경상우도 병사 원중량이 그들의 자제를 묵과 초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일은 지금 추고 중에 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과거 사목이 문과는 상세한데 묵과는 일정한 규정을 세우지 않은 까닭에 그 자제들이 군관으로서 구례대로 응시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응시한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니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6월 21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 당시 원균의 나이는 24살로 과거에 응시할 만한 나이였고 원균의 바로 아랫동생인 원연은 21살이므로 역시 과거에 응시할 나이이긴 했지만 이미 문과에 급제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른 두 동생들, 원균이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동생들 원용, 원전은 묵과에 응시하기엔 지나치게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누굴까? 원균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나 원중량은 관직에 있을 때 윤원영에게 재물을 바치며 벼슬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역시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 급제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균 역시 선조 12년 1579년 다시 과거에 응시하에서 급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앞에 급제가 부정 입학이었기 때문에 이게 취소되었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도 다시 봐서 합격은 했으니까 아주 실력이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원균, KBS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일부 원균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그가 엄청난 전공을 세운 실력이 뛰어난 무관이다라는 뜻은 아니죠. 김탁환의 소설 불멸이나 불멸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북방에서 여진족 토벌에 활약했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선조시대에는 워낙 기록 유실이 심해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승진 기록만 보면 조산 만호에서 부령 부사로 특진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시전 불악 전투에서 당시 종성도호 부사, 약칭 종성부사, 종삼품이었던 원균이 우위 1계원장으로 참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균이 뭔가 특진, 승진 할 만한 일을 하기는 했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관원이 아래기를 전라 좌수사 원균은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고적이 거하하였는데 겨우 반년이 지난 오늘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출척 권징의 뜻이 없으므로 물정이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채차를 명하시고 나이 젊고 무략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의 기록을 보면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서
대간이 탄핵을 해서 전라 좌수사에서 파직되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관원에서 야, 원균은 전라 좌수사에 오를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또 이 원균의 공적이 뭐 승진도 하고 특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벼슬에 오를 정도의 공적은 아니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불과 1년 뒤에 조선 최대 수군 기지인 경상우 수영을 담당하는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에 또 다시 임명되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시대적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의 침공 위협과 여진족의 준동이 동시에 급부상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일단 잡히는 대로 전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뽑아서 남쪽으로 막 내려보내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즉 정쟁이 코앞에 닥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 어쩌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사람들을 발탁하는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임진왜란 1592 드라마 포스터 KBS에서 가져왔고요. 원균이 이순신에게 일본의 침공 사실을 바로 전달했다라는 사실은 난중일기에서 검증이 됩니다. 이후에 선조실록 5월 10일자 기사에 실린 선전관 민종식이 전선 시찰 보고에 의하면 원균이 적선 30여 척을 격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원균이 잘한 점이에요. 문제는 이후의 기록입니다. 6월 28일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올린 경상도 전선의 상황 보고에는 원균이 군영을 모두 불태우고 보유했던 판옥선을 전부 자침시킨 뒤에 전선 한 척을 몰고 도망쳤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김수의 장계에는 또 조라포, 지세포, 율포, 영등포 등 경상 우수영의 포구들이 이미 텅 비어있고 이때의 원균이 우후 우승신을 시켜 창고를 불태웠다라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원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경상 우수영은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수영이었기 때문에 70여 척의 배는 8관 16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수군은 상시 대기 인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운용할 병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구로다 나가시마가 이끄는 제3군이 우수영 관할로 상륙을 해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원균은 창고를 왜군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불태우고 도망쳤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저는 왜 원균을 시기와 질투만 가득했던 무능력자이고 간신이다라고 못 박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감질맛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원균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